예, 우선 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다들 이제 뭐 아시겠지만 21년도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이제 여러 부처에 그 산재되어 있던 그 연구개발비 규정을 좀 최대한 이제 통일시켜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혁신법 및 또 혁신법 하위에 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이제 제정이 됐고요. 뭐 그건 다 아실 건데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점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연구개발혁신법이 그 상위법인 것은 맞는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은 그 다른 부처에서 그 별도로 연구개발비 규정을 갖고 있을 때 이 혁신법 하위의 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우선 적용되는 것까지는 아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산업부 과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산업부에서 정해놓은 산업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먼저 적용을 하시는 거고요. 환경부 과제를 하신다. 그럼 환경부 규정을 먼저 따라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환경부 규정이나 산업부 규정에서 언급이 없는 내용인데 우리 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보충적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법 하위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우선 적용이 아니라 각 부처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은 보충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처가 우리 연구개발 그 혁신법 하위에 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제가 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만 일부 부처, 특히 이제 우리 그 산업부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는 그 자체 연구개발비 규정이 그 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뒤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좀 따로 그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혁신법 사용 기준이 제정이 된 이후에 우리 이제 정산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기존의 연차정산이 폐지가 되고 이제 단계정산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 개념은 뭐냐면은 연차정산을 한다는 건 연차별 잔액을 연차별로 반납을 한다는 거죠. 반납을 하기 위해서 정산을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연차별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정산을 했는데, 단계 정산을 한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서 단계별로만 반납을 한다는 얘기예요. 단계별로만 반납을 하니까 연차별로는 굳이 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연차별 잔액이 종전에는 연차별로 반납을 했다가 지금 단계 정산 체계 하에서는 연차별 잔액이 반납 대상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차로 자동으로 이월이 되고, 최종 마지막 그 단계 종료 시점에서 그때 이제 한꺼번에 반납을 한다.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반납이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규정 내용도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규정의 모든 내용이 단계 기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우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종료 2개월 전까지 입고가 완료돼야 되는 규정 아시죠? 그죠? 예. 전에는 연차 정산을 할 때는 1차년도 장비는 1차년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들어왔어야 인정이 되고, 그 이후에 들어왔으면 불인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단계 정산으로 바뀌면서 만약에 1, 2, 3차년도가 하나의 단계 기간이라고 한다면 1차년도 때 구매하는 장비가
1차년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종료 2개월 전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규정의 의미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들어오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연구수당 같은 경우에 그 인건비의 20%까지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얘기하는 연구수당 인건비는 연차별 금액 기준이 아닌 1, 2, 3차년도 합산한 연구수당이 1, 2, 3차년도 합산한 인건비의 20%를 넘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에서 별도로 연차별로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없으면 단계 기간 금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요 단계 정산의 의미가 규정 적용에까지도 좀 확장이 되는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법 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21년도 제정된 이후에 이제 매년 개정이 한 번씩 되고 있어요. 그래서 22년 초에도 한 번 개정이 됐고 22년 말에 개정되고 23년 말에도 이렇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이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작년 말에 개정된 사항인데 지난 개정 사항들은 제가 시간상 좀 생략을 하고 지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작년 말에 개정된 것, 최근 개정된 요 사항들 잠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보안과제에 적용되는 그 보안수당의 지급 범위가 확대가 됐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보면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인정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요런 항목들입니다. 요런 항목들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받으면은 이제 요런 내용들을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인정받기 위한 신청 서식이 새로 이제 그러니까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별도의 서식이 정해지질 않다 보니까 인정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청 서식을 신설을 해서 그 서식에 맞춰서 그 내용을 신청을 하면 이제 중앙행정기관장이 판단을 해서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거나 이제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런 그 신청의 시기는 꼭 협약 체결 당시 때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약 체결 이후에도 신청 사항이 발생이 되면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명문화가 됐고요. 요 세 번째 내용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요건 이제 규정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우리 그 연구개발비라는 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성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 회사가 쓰는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를 해준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가 맞는 겁니다. 우리 원래 연구개발비도. 그러니까 회사가 비용 처리를 했는데 회사의 룰에 따라서 비용 처리를 한 거를 정부가 규정에 적합하면 지원해주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가 규정하는 금액이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비의 일비를 우리 회사 규정에서는 10,000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은 15,000원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러는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우리 회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금액보다 커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회의비 식대 계상 조건이 신설이 됐다. 요거 요새 뭐 참 말이 많은 그 항목인데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24년도 바로 적용하려고 하다가 4월부터 적용하는 걸로 유예가 됐다가 최근에 다시 12월부터 적용하는 걸로 다시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 잠깐 살펴보면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그 회의비 전체에 대한 그 개정 사항이 아니라 회의비 중에 식대 계상 조건입니다. 식대 부분에 대한 건데 두 가지 요건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뭐냐? 첫 번째 요건이 사전. 두 번째 요건은 내부 결제 완료.
요렇게 추가가 됐다 조건이. 자세한 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중앙행정기관장에 인정이 필요한 사항이 하나가 또 추가됐다.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 요 밑에서 두 번째 거, 비공무원 출장비 계산 기준이 변경이 됐다.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비공무원의 출장비 적용 규정은 기관 자체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에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게끔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요거대로 둘 중에 이제 큰 거에 따라서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 해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가끔 중소기업 경우에 보면은 이제 기관 내부에 여비 규정이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간에는 정산을 어떻게 해왔냐면, 실비 사용한 실비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그 영수증 실비 금액만큼을 인정을 해왔었거든요. 그간엔 그렇게 해왔었는데, 요 규정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제가 좀 해석을 하기에는, 기관 자체 규정이 없다면 앞으로는 그러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아시겠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은 적용하는 방식이 뭐 금액도 충분치 않은 뭐 그런 수준도 있고, 또 실제 그 규정 내용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 자체 규정이 없으면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적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금이라도 기관 자체 규정을 좀 간단하게라도 하나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정하실 때 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뭐 우리는 그 여비를 실비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여비 규정을 하나 제정을 해서 그렇게 맞추어 나중에 사용을 하시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비로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좀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현물 회수액 산정 방식이 개정이 됐다. 요거는 현물을 부족하게 사용을 했을 때, 부담했을 때, 종전에는 당초 협약했던 현물 부담 협약액과 실제 부담한 금액과의 차액을 전액 다 현금으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 반납하는 그 계산 방식이 좀 바뀌었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선 제가 전반적으로 봤고, 아까 말씀드린 회의비 식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워낙 좀 관심이 많아서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두 가지가 좀 요건이 추가됐다 그랬잖아요. 사전 개념입니다. 사전. 그러면 사전 개념이라는 게 어떤 거냐? 회의 시작 시점과 또 식대를 이렇게 우리 카드로 긁는 시점 있잖아요. 카드를 긁는 시점과 회의 시작 시점 중에 늦은 시간보다 빠르게, 그게 사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회의 시작 시점 또는 카드 긁은 시점 중에 늦은 시간보다는 빠르게 결제를 완료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제 완료는 뭐냐? 전결권자의 최종 결제까지 돼야 결제가 완료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다. 신청만 해도 결제가 완료된 걸로 봐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상의 장면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회의를 하시고 식사를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카드를 긁기 전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신청 들어갔니? 물어보고, 신청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 긁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긁으려고 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나중에 불인정이 될 수 있으니 긁기 전에 신청이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긁으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증빙 서류 그러다 보니까 이 증빙 서류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회의비 같은 경우는 원래 증빙 서류가 내부 결제 문서 또는 회의록이었어요. 그죠? 원래 회의비의 증빙 서류는 내부 결제 문서 또는 회의록이었는데 규정이 이렇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회의비 식대의 증빙 서류에는 사전 내부 결제 문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네. 그죠? 내부 결제를 받고 회의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내부 결제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의비 식대는. 식대가 아닌 일반 회의비는 내부 결제 문서 또는 회의록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12월 1일부터 적용이다. 아직은 적용 대상 시간이 아닙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